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형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원체 좀 많이 올라간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우리 변 대표님과 함께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미국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먼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가 예상치를 좀 더 상회했던 호실적이 있었는데 부분적인 어떤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커진 것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좀 아쉬운 실적 또는 2분기 가이던스가 전망치를 좀 더 하회했던 어떤 이슈들 때문에 단기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이고요. 다만 이제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향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내지는 하반기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더 수립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 갭을 좀 메꾸는 과정들을 좀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긴 합니다만 이런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실적의 이 괴리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좀 커진 상황에서 실적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수급 변동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실적 희비를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대형주 위주의 이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시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그 아래 포진되어 있는 네.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순환매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발표가 5월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부장 종목들의 1분기 확정 실적들이 좀 더 발표가 되면 아마 장비주든 소재주든 여기서 실적에 대한 갭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몇몇 있었어요. 최근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저는 소부장 종목들의 실적 희비를 한 번쯤은 좀 체크하고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는 저는 장비주보다는 지금부터는 소재주에 관심을 조금 더 어떤 매수 포지션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장비보다는 소재 쪽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 그렇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정태근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원체 네. 반도체에 대한 뷰는 확실하시고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계속 가네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죠. 예. 작년 또 차전지 얘기할 때도 또 찾았는지. 에코프로가 계속 갈 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반도체가 누가 보더라도 주도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주도 업종은 시장 하락과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작년 이맘때 상반기 때 7월 달까지 계속 또 차전지 얘기했거든요. 또 차전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8월 달 이후에 시장이 꺾이면서 2차 전지 같이 꺾였어요. 예. 그때 엔터도 같이 꺾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같이 꺾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 또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락이 나올 때 반도체가 같이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물론 대세하락을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없지만은 대세하락이 왔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2022년도 말인가요? 그때부터 2022년도 말이네요. 그때부터 경기가 연착륙된다, 경기가 둔화된다, 많은 아이비드 전문가들이 기우제 지내지 계속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예상되는 대세락은 절대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게 여전히 계속해서 매력적인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은 나올지언정 아직까지 대세 하락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릴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확 하락으로 아직 꺾인 돌아서는 건 건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기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지금 천비디아 얘기 나왔다가 거기서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2020년도에 애플도 똑같았어요.
애플도 그때 당시에 제가 월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2020년 8월 달인가 9월 달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때도 그 애플이 단기간에 급등했었다가 일정 가격대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다시 2차 리그 나고 난 다음에 꺾였거든요. 물론 차트가 100%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 사례가 반복이 되는 거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엔비디아가 가게 된 원동력이 모건 스탠리거든요.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보자고요. 2022년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 특히나 AI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모건 스탠리가 픽을 했던 대장주가 뭐냐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네.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찍었는데 LG 디스플레이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렇게 이 기업들을 탑픽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라는 애널리스트의 뷰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뷰가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람 얘기 또 왜 하냐면은 그 사람의 뷰에 따라 반도체 변동성이 발생이 돼요. 2021년도 8월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매도 리포트를 냈거든요. 물론 6월달부터 꺾이긴 했었지만은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꺾였고 그리고 2022년도 10월달에 조셉 무어라는 사람이 매수로 바이로 리포트를 바꾸게 되면서 상승을 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뷰가 맞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의 뷰가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심을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변 대표님께서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좀 큰 대형주 봐야 된다. 형님들 바라본다면 네. 그 안에서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10만 전자. 일단은 목표가 12만 원 어제 KB증권에서도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나눠봤을 때 어디에 손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양사 간의 이 공통점 HBM이라는 이 단어 키워드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먼저 좀 선점하고 있는 과정, 거기서 주가 반영이 좀 빠르게 좀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삼성전자를 저는 픽을 하고 싶은데 이 네. 이유는 사실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12단짜리 HBM3 2분기 양산 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공급이 가시화가 된다면 1분기 실적 기조가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의 실적 회복을 좀 이뤄냈다면 2분기 이후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이 반영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거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캐파가 좀 더 커졌던 즉 슈퍼사이클의 어떤 진입 시기와 맞물려서 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부터에 대한 슈퍼사이클 진입이 좀 가능성 좀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단기간 한 92,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좀 달성 가능한 수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관건은 콜테스트 이후에 얼마만큼에 대한 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장 선점을 얼마만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10만 전자 돌파 가능성 저는 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 진입 가능하다는 거죠? 예, 저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고 있었고, 지금 신고가 영역이 4월 8일 86,000원 부근이었는데, 82,000원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고, 8만 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손 들어주셨고 정태근 이사님은 어떻게 네. 바라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무자르듯 네. 보면 삼성전자 손 들어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변 대표님이 약간 변화구를 던지시네요. 하이닉스라 얘기할 듯 하다가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요. 네. 재밌네요. 두 분이 갈리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된 캐시카우는 누가 봐도 HBM이잖아요. 예. 그럼 HBM을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인데 네네. 사실 캐파 확장하는 속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넘어서지 그쵸. 않을까. 그저 중국을 보게 되면 물량이 무섭듯이 삼성전자 물량도 당연히 무섭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살짝 비꼬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렇게 물량을 앞세우고 있지만은 TSMC를 따라잡았나요? 아니죠. 그죠. 힘들죠. 마찬가지 봅니다. 반도체 선단 공정이라는 게 따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HBM3E 12단 얘기했잖아요. 예. 하이닉스는 이미 HBM4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HBM3를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납품하려고 TFT를 많이 늘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하이닉스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할 때가 되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이미 4를 만들어서 TSMC 협력을 해가지고 코어스 첨단 패킹 쪽으로 해가지고 더 협력이 강화가 될 거거든요. 대부분의 물량은
하이닉스가 다 가져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HBM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적어도 디램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저는 맞다라고 봐요.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금 누가 보더라도 AI 반도체를 비롯된 HBM 수요를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HBM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HBM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TSMC, 테슬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이런 공식들이 만들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SK 하이닉스 네.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고, 뭐 원체 따라잡기가 쉬운 건 아니다라는 네네. 거네요. 여기서 우리 이제 좀 반도체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서 종목만 좀 받아볼게요. 종목만. 어떤 네. 종목이에요? 오늘 종목은 미코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미코요? 네,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미 반도체 얘기할 때 TC 본딩 장비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TC 본딩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TC 본딩 관련돼가 추가적인 어떤 그 수혜주를 찾게 된다면 이 종목이 미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미코 그래서 미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미코 주셨고, 변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에요? 예, 저는 동진 세미캠을 원픽으로 좀 골라봤는데요. 일단 뭐 이 노광 공정이라고 불리는 포토 레지스터 감광액입니다. 이 미세 회로에 이 도포를 해서 이 웨이퍼에 좀 이 도포를 하는 이제 이 감광액 소재를 좀 의미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의 국산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초미세 공정, 이 EUV 펠리클의 국산화 이 공정을 현재 양산 테스트까지 마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파일럿 양산, 내년도에 본격적인 양산 좀 가시화가 된다면 현재 캐파에서는 한 2.5배 정도의 매출 신장이 좀 예상된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우리 변 대표님의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어제도 또 한 번 날아올랐더라고요. 정태근 이사님 네. 어제 관련해서 무언가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급등이 나와서 네. 이거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 서러워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이제 증시가 보게 되면 바뀔 때마다 항상 주도주가 있고 거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으면 작년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소외감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그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올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상당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주식을 어떻게 보게 되면 서울대 나와도 사법고시를 통과해도 주식을 잘한다고 보진 않아요. 주식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네. 그 여성분들의 어떤 화장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처럼 주식의 어떤 그 주도적인 테마도 계속 바뀐다 보거든요. 예. 그거를 정말 잘 파악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주식을 제일 잘한다라고 봐요. 사실 주식 시장엔 네. 고수도 하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없고 눈치를 잘 본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력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을 떠나서 가격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가는 속도 대비해서 가격이 좀 더 빨리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괴리를 줄이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전력 설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고속도로 치게 되면 일단 휴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 신규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정 나온다고 무조건 접근이 아니라 조정 이후에 다시 고속도로 진입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 챙기기 나서도 되는 네네. 시점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말까를 논하기에는 네네.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기보다는 서둘러 들어갈 필요는 없다. 급하다 체한다. 네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더 간다라는 관점이실지 그렇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비를 좀 해보면 현재 주가 25만 2천 원이라면 이 여력이 좀 크진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클 때, 뭐 이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에 뭐 전력 기기들이 좀 가장 크게 좀 조정받았던 구간들이 한 마이너스 한 12%대 예. 이렇게 좀 음봉 전환했던 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좀 실적 관점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더 간다, 뭐 30만 원 이상,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 간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9조 원대라고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미래 가치는 많이 좀 반영될 수치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력기기주들에 대해서 작년에 실적 대비를 현재 맞춰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현재의 어떤 급등세 그리고 현재의 주가 상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실적치에 대한 이 전망치도 역시 많이 좀 선반영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 대한 의견은 없는데 앞으로 AI 산업이 확장돼서 여기에서 추가될 수 있는 외형 성장이 한 3배 정도 더 커진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되고요. 예. 여기서는 우리가 낙폭 과대 구간에만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경계해야 될 때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산업 자체도 그렇고. 근데 현 시점에서 진입은 아무래도 좀 무리다. 두 분께서 동일하신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형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